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처음 뵙죠? 예, 저는 교육 전문기업, 어학 학습 전문기를 만드는 위버스마인드의 정성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선 제가 누군지를 먼저 아셔야 될 테니까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1999년, 그러니까 1차 벤처 붐이 일어났던 그때에 처음 이제 선배님과 뭔가를 한번 해보자. 그때 당시에 이제 벤처라는 게 크게 용어 자체도 생경한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변 분들한테 벤처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8년도, 99년도 이때 뭐 벤처라는 게 뭐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이 처음 이제 반응이 벤츠, 뭐 벤치, 뭐 이런 부분이고, 어떤 분들은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얘기를 가장 많이 하셨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랑은 상황이 너무 다를 때였죠. 그때 대학원에 들어가서 저희 1년 선배님과 저와 그리고 학부생들 한 10분 정도 뭔가 한번 이 벤처가 활성화되는 이런 시기에 한번 뭔가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처음 아이템으로 잡았던 게 게임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2000년 1월에 설립된 회사가 게임빌이라는 모바일 회사입니다.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저는 이제 한번 매듭을 졌으니까 새로운 뭔가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2009년에 저희 이제 선후배분들도 뭉쳐서 만든 회사가 위버스마인드 교육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인터넷에 보면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엄청 많이 사진이 돌아다니는 그 이인혜 씨가 뭔가 영어를 뭐 어떻게 했다라는 그런 사진들이, 어떤 분들은 저에게 공해처럼 이렇게 사진이 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엄청난 물량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이인혜 학습기로 많이 알려져 있는 뇌세김 어학 학습기를 제조, 소프트웨어 제작 그리고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Tricky. 좋아라. Tricky. 영단어 그림으로 내세기 맞아. 굉장히 간단한 아이템입니다. 영어 단어를 그림으로 암기한다. 저희는 암기하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inconvenience라는 단어가 처음에 뜹니다. 그 발음과 함께. 그 뒤에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저 그림이 뭘까라고 한 번쯤 상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inconvenience. 뭔가 굉장히 뚱뚱한 사람이 아주 편하게 의자에 앉아 있고 그 옆에 계신 분들은 짜증나는 눈빛으로 그 뚱뚱한 분을 보고 있죠. 이런 뭔가 이코노미석의 비행기인 것 같아요, 보면. 그걸 보면서 이게 어떤 뜻일까라고 상상을 했다가, 여기 계신 분도 혹시 이 뜻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불편이다라는 뜻이 되면 저게 불편하다구나 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떠오르는 거죠. 그 뒤에는 inconvenience라는 단어와 텍스트끼리 연결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림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inconvenience라는 단어가 나오면 불편이라고 뜻을 생각하지 마시고 저 그림 뭔가 이코노미석에서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라는 부분을 연상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나름대로 재밌죠. 위트가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 기억력에 도움이 되는, 단어를 조금 재밌게 공부할 수 있고 의미 있게 기억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암기하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메모라이징 하지 말고 리멤버링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말하다 보니까 제가 제품 홍보하러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씩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의 도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 도전과 두 번째 도전이 어떻게 다른지, 첫 번째는 어땠고 두 번째는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대1 무슨 뜻이냐? 여기 계신 분들이 아직은 이제 CEO가 아니시니까 이 부분이 크게 와닿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튼 첫 회사에서는 2인자였고요.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1인자입니다. 1인자라는 표현이 내가 뭔가 제왕적으로 군림하겠다는 그런 1인자가 아니라 모든 걸 책임져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그 책임에 대한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커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많은 분들이 사장이 굉장히 고독하고 사장이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한 10년 정도를 부사장을 해보고 부사장의 역할을 해보고 5년 정도를 사장의 역할을 해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사장이 훨씬 어렵습니다. 사장은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런 강연도 부사장은 강연을 하질 않아요. 저는 강연을 하면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얻고 또 뭔가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부사장은 소위 말한 엄마예요.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그런 것처럼 컨텐츠를 계속 제작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독거리고 면담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쓰러지고 다음날 나오고. 보통 사장님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거 질문을 드려요. 아, 나 당신 부사장이었으니까 예전에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우리 회사에 이런 임원들이 좀 이런데 마음에 안 든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장님 죄송한데 부사장이 훨씬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지금 지나서 보니까 한 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게 굉장히 나한테 크구나, 그런 사람들 부사장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구나. 그래서 창업을 하셨을 때 꼭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창업을 할 때 대부분의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사용자들을 많이 모으면 어떻게든지 비즈니스 모델은 나온다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처음에 창업을 할 때는 2000년에는 그때 당시에 대부분이 사용자를 모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만연했었는데, 이제는 단순하게 사용자만 대충 어떻게 모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자라는 부분에서 두 번째 창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일즈가 뭔가 되고 그 세일즈를 바탕으로 확장을 하자. 저희가 지금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2만 원, 3만 원으로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의미 있는 수익이 나온다, 2만 원을 투자했는데 2만 5천 원 정도가 나온다 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2단계로 확 확장할 수 있느냐. 그래서 4만 원, 6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이렇게 확장을 하는 전략을 쓰게 됩니다. 상장을 했을 때는 크게 제가 판단했을 때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 첫 번째는 의미 있는 자금을 크게 투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장 이후에 사업을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브랜드 인지도나 리크루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 이 두 가지가 플러스인 반면에, 또 반대로는 투자자에 대한 권익 보호에 있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소위 말하는 경영 간섭을 받게 되는 부분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 우리 멤버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뭔가 반하는 부분이라도 단기적인 수익에 굉장히 많이 치중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투자를 받을 때도 그분들한테 저희는 상장을 하지 않고 주주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만들어서 배당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물음표로 한 이유가, 오늘도 아침에 부사장과 논의했던 부분이 상장을 어떻게 해야 되냐 부분,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그리고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멤버들의 뭔가 지속적인 또 동기부여나 또 회사를 더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더 다시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지금은 퀘스천 마크로 저희가 남겨뒀습니다. 누가 저한테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을 때 그런 부분에서 당신은 어떤 특징이 있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한 것 같냐 라고 질문을 하실 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저는 제 스스로 조금 다른 분들보다는 좀 어떤 사건들의 의미 부여를 좀 잘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사실은 헤어스타일이 이렇지 않습니다. 꼭 파마를 태어나서 처음 했는데 한 3개월 전에 처음에 직원분들이나 사장님 좋아 보여요, 예, 괜찮아요, 근데 약간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약간 짧게 해서 나름대로 날렵한 이미지였는데, 그래서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이것도 좋은데 약간은 지금 예전에는 좀 CEO 같았는데 요즘은 그냥 예술가 같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뭔가 파마를 하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분들이 좋게 얘기하시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어떤 부분에서의 의미 부여를 할까라고 하다가, 제 딸이 4살인데 제 딸이 목마 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전에 떨어질 뻔했거든요. 근데 파마를 하고 나서 딸이 이제는 제 머리를 부여잡고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제 잘했다, 이거라도 좋구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지만 의미 부여를 잘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했던 게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소위 말하는 찌라시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제가 받는 입장이 됐다가 주는 입장이 되니까 이게 상당히 민망하고 상처를 많이 받게 돼요. 드렸는데 그냥 휙 지나가시든지 아니면 됐어요 그런다든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상처가 전에 제가 받는 입장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짐을 했죠. 앞으로는 나는 전단지를 주시는 분이 있으면 무조건 받겠다. 그때 이후로는 전단지 오면은 제가 찾아가서라도 받습니다. 주십시오. 한 6개월 전인가 지하철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제가 우산을 들고 한쪽에는 가방을 들고 전단지를 나눠주는 분에게 있어서 이런 사람은 1호 기피 상대입니다. 손이 우선 다 장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때까지는 좀 짧은 머리였고 뭔가 좀 냉철할 것 같고 냉정할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쓱 지나가니까 아주머니가 싹 내밀다가 바로 빼시더라고요. 굉장히 스킬풀한 분이죠. 저를 잘 알아본 거죠. 근데 제가 거기서 우산을 들고 있다가 주세요 라고 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90도로 꾸벅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내가 받았던 그 행동이 얼마나 그렇게 큰 거라고 저렇게 인사를 하실까라고 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회사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이런 습관들 되게 의미 있구나. 그런 부분에 대한 작은 의미 부여들 그런 것들이 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는 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아침에 3가지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3가지 한 달 동안 1년 동안 3가지가 뭔가라는 걸 항상 떠오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선택과 집중 중에서 저는 선택이라는 단어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는데 선택이 왜 고통스러운가? 보통 선택은 배부른 고민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니까 얼마나 배부른 고민이에요. 그런데 선택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버리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뭔가 같지 않은 부분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경영을 하면서 버려야 된다는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그건 항상 51대 49에서 갈등을 하게 되죠. 70대 30이면 절대 갈등하지 않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당연히 70을 고르죠. 그런데 힘들게도 51대 49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판단하는 건 우선은 한 3번 정도는 고민합니다. 이게 50일일까 49일까 고민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과감하게 찍습니다. 49건 50일이건 이건 내 판단 영역을 벗어났다. 그래서 빨리 100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나은 방식이다. 어떤 분들은 이 상황에서 깊이 있게 고민을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50일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부분에서 좀 고통스럽더라도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선택을 하는 부분 지속적인 뭔가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그런 선택들을 얼마나 50일로 판단해서 선택을 하느냐가 지속적인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빨리 100으로 만들어라. 기존에는 무엇을 할까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을 하지? 아이템이 뭐지? 지금도 창업을 하실 때 보면은 내 아이템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은 당연합니다. 판단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무엇을 할까는 확장을 시키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할까는 그거를 매듭을 짓는 부분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씩 벤처 창업하시는 분들과 만나다가 괜찮은 분이다, 의미 있는 분이다라고 하면 엔젤 투자를 하게 되는데 지금 한 10여 개 정도 업체에 엔젤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지론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하우라는 부분을 잘할 수 있느냐. 아이템은 사실 크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했던 아이템 100가지나 있었다.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흥망성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CEO를 만나게 되면 그분이 예전에 어떻게 해왔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는 부분을 계속 해내기 위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단지 그 얘기를 끄집어내기 위한 단초가 아이템입니다. 무엇이냐라는 부분. 뭐라도 하자.
뭐라도 해야죠. CEO가 경계해야 할 굉장히 큰 부분이 뭐라도 하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약속 시간까지 5분이 남았어요. 근데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앱을 보니까 한 13분이 걸리는데 8분이나 늦을 것 같아요. 잘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그 안에서 이러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왔다 갔다 1번 칸부터 10번 칸까지 열심히 뛰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열려서 뛰어나가서 늦은 다음에 죄송해요. 제가 진짜 열심히 뛰었거든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죄송해요. 늦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첫 번째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전화를 먼저 하겠죠. 그분한테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해야 될 건 뭐냐? 전략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죠. 약속 장소가 어느 쪽이다. 그럼 몇 번 출구로 나가야겠지. 그럼 몇 번 출구를 가기 위해서는 어디 문 쪽에 서 있어서 맨 앞에 서 있어서 딱 열리면 뛰어나가야지. 이런 전략적인 판단과 행동을 해야 되는데 다급해지면 그냥 뭐라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자금이 딸리거나 힘들어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착오인데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과 힘이다. 뭘까요? 모르는 게 약이고 아는 게 힘이다. 제가 어렸을 때 모르는 게 약이고 아는 게 힘이다? 그럼 모르라는 소리야? 알라는 소리야? 굉장히 딜레마에 빠집니다. 진퇴양난이에요. 사자한테 가라는 소리야? 악어에 빠지라는 소리야? 가장 제가 고등학교 때 문장 중에서 제일 애매했던 게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르라고 얘기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구르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르는 것도 많고 구르지 않는 것도 맞죠. 그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하냐가 중요한 거죠. 창업하시는 분들이 멘토링을 받으면서 이분한테 멘토링 받을 때 이게 맞구나. 이분한테 받을 때 이게 맞구나. 또 오늘 얘기 들으니까 뭐라도 하자. 저거 안 되는구나. 그러면 힘들 때 하지 말자. 뭐라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 정말 위험한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저는 이렇게 했다지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길을 밟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오늘 제가 긴 시간 여러분께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을 이 약이냐 힘이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성공의 인자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판단을 누구보다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깊이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부분에 확신을 갖고 꾸준히 나가시면서 어떻게 나갈지를 전략적으로 고민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